전당대회 마지막 날 안철수 후보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했습니다. 그것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은 모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 한 수가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안철수 후보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뭐가 불법이냐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만을 보일 뿐 진상조사를 하지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셨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 라며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을 두둔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로 가만히 있는 대통령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알았을 것 아니냐라며 사실상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떤 거로 어떤 혐의로 공수처에 어떤 걸로 고발한 겁니까? 일단은 직권남용죄로 직권남용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특검 관련해 가지고 왜 특검을 갖다가 하느냐 공수처에서 하면 되지라고 그 민주당 쪽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조금 엉뚱하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특히 이제 강승규 수석한테 과연 인정될 수가 있을까? 그 밑에 있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그 직원이 행정관이 뭐 이렇게 했을진 몰라도 설마 그거를 수석이 시켰을까 하는 그런 의구점은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공직선거법을 찾아봤어요.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 운동도 하면 안 된다. 일반 선거 운동 말고 당내 경선 운동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땐 이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 행정관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다 했었었는데 그런데 다시 법을 갖다가 꼼꼼히 봤더니 이때 당내 경선은 당대표 뽑는 그런 경선이 아니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그런 경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그 행정관이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시 정당법을 찾아보니까 정당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가지고 자유선거를 방해하면 그건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 행정관이 취했던 그 행동이 부정한 방법에 포섭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차라리 저 같으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안철수 후보 참모였다라고 하면은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정 고발할 거면 정당법 위반으로 검찰에다가 고발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열거된 그 한정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그 해결 방법이 이제 법적으로 재판에서 이제 그 해결하는 건데 모든 문제를 다 법으로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정치인이 하는 것은 전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은 범사에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당에서 가장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선이 막바지 이제 도달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고발할 때가 있고 자제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정치인이 때를 잘 못 맞추면 어떻게 민심을 갖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정 억울하고 그러면은 이제 경선 다 끝나고 본인이 당선되면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다른 분이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 뭐 한 일주일쯤 뒤에 고발하든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렇게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안을 꼼꼼히 오늘 검토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차라리 정당법으로 고발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번지수가 틀렸다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법적 견해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전재현 의원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당내 일각에서는 이게 좀 의아하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전당대회 마지막 날 고발하는 것이 과연 전당대회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유효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전당대회 다 끝난 판에 라는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투표에 뭔가 영향을 주려는 것 말고 혹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선 저는 안철수 후보가 또 대선 출마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작년에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면에서 뭐 이 고발 자체가 좀 매우 후보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당의 좀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강승규 지금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오르내리는 행정관이나 선임 행정관을 좀 고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상 고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승규 수석을 이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강승규 수석이 연루됐다는 아무런 증거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오르내리는 그 행정관, 그 단톡방에 있다는 그분이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시민사회 수석이 시킨 거 아니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 직권 남용이잖아요. 그리고 죄명도.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이건 뜬구름 잡는 식의 고발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결선 투표를 좀 예정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서 2위를 이제 50%를 못 넘으면 1위 후보가, 그러면 결선 투표를 3월 12일에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뭔가의 그런 그 뭐 부정한 뭐 이러한 냄새를 좀 풍김으로써 좀 결선 투표에서 되치기를 예정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명분 쌓기용이죠. 또 50%를 오늘 이제 또 1위 후보가 결정이 되고 본인이 2위를 좀 하실 수가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2위를 내가 왜 했어? 왜 1위를 못했어? 할 때, 이렇게 뭐 대통령실이 돕고 뭐 하니까 내가 1위를 못한 거야. 이렇게 1위를 하지 못한 데다 명분 쌓기용의 좀 고발이 아닌가, 저는 그 두 가지 면에서 좀 그렇게 고발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고발을 한다라는 것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의 온도는, 그 온도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고발을 했다라는 의미는 껄끄러울 수 있는 공수처로 하여금 대통령실을 수사하라라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가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고발 조치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경 조치, 대통령실을 겨눈, 어쩌면 대통령을 겨눈 법적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마지막 날 안철수 후보가 왜 법적 조치를 취했을까를 두고 당내에 사실 이견이 많은 현재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선거 경험이 굉장히 많은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당내 경선에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후보가 대통령을 겨냥해서 고발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 왜냐하면 한창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있었을 때, 나경원 의원 때, 혹은 본인이 정무수석한테 얻어맞을 때, 소위 진짜 때리진 않았습니다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지지율이 높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마지막 날 이런 초강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금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고발까지 했을까요? 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의사결정 과정이 저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제가 안철수 후보의 측근이었다면 말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해명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게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어떤 안철수
그 후보 측이 막판에 뭐 한교안 후보하고 연대를 통해서 대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대치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오히려 김기현 표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 가면 본인의 어떤 신경에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앞으로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철수 후보의 미래가 국민의힘 안에서 고착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겠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마지막까지 모든 걸 말하자면 걸고 하겠다는 의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도가 지나치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도 진실을 규명하겠다라는 입장이라 다른 일각에서는 전윤규 의원님 선거 불복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경선 불복을 할 만한 사유는 충분히 저는 대통령실에서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을 뭐 이렇게 어디서 해촉시키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뭐 정무수석까지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발할 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어떻게든 탓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2위 후보지만 저는 아마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겨서 아마 오늘 원사이드하게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정무적 판단에 아쉬움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나. 사실 뭐 어떤 후보가 여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데도 대통령실과 직접 후보 시절에 각을 세우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 판단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전당대회는 끝나지 않을까. 안철수는 반발할 만했다.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보기에도 안철수 후보의 정무 감각이 조금은 의아하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논평까지 듣고 있습니다.